시간에 그래서 계몽주의를 이제 쭉 정리했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철학자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 이렇게 해서 쭉 정리했었고, 자, 이제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예요. 그쵸? 예, 시민의 네, 자유를 확립한다. 이거를 목적으로 두고 일어난 사건이 미국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시민의 자유가 억압을 받았다고 본 거죠. 그쵸? 네, 예. 어디에 의해서요? 영국 본토에 의해서 부당하게, 그쵸? 네, 부당하게 억압받았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네, 예, 부당하게 영국 본토가 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그 권리와 권한이 사실 암묵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이거를 영국 정부가 부당하게 억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 시민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이제 뭐예요? 총을 잡고 영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쵸? 네, 예,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쵸?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억압받는 이 권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쵸? 그런, 아, 예, 나라가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조건 다 뒤업자가 아니라 우리 명예혁명 때 봤잖아요. 그쵸? 네, 명예혁명 때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올바른 질서와 예, 그러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박탈당할 때 그것을 누가 되찾아야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리고 정상화 시키고 난 뒤에는 어때요? 우리가 그 전에 그래서 그렇게 잘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은 독립하고 나서도 영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나빠요. 아, 네, 되게 웃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역사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하고 미국은 거의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까지 해서 독립한 나라인데도 영국하고 원수지간이 안 돼요. 아, 되게 재밌죠, 그쵸? 네, 예, 왜요? 원래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사실 많은 문화와 유산 이런 걸 다 물려받은 나라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단지 왜 독립했어요? 우리의 그런 권리들을 잠시 억압받고 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치? 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우리를 억압받고 그렇게 이렇게 핍박하던 그 영국에 이제 그 또 그 정권이 있잖아요. 그쵸? 또 그 네, 정권은 이 미국 독립전쟁과 함께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을 막지 못하니까. 그쵸?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붕괴하고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굳이 또 안 좋게 지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그 이후로도 최우방국으로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계속 네, 지내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했잖아요. 그쵸? 네,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시작해서 독립했는데 영국하고 그래도 관계가 계속, 친한 나라고 최우방국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아, 마찬가지. 지금도 영국하고 미국은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여 다니죠. 그쵸? 외교 관계에서. 네, 좋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독립 자체가 뭐 저기 뭐냐 뭐 어떤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영국으로부터 좋은 많은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유와 권리 뭐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선진 문물 기술 다 좋고 다 받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부당한 억압을 받아서 네, 예, 어쩔 수 없이 그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한 피치 못하게 독립한 거다.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러한 자유와 권리와 질서가 회복됐으니까 굳이 영국하고 험악하게 지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잘 지냅시다. 아, 예, 이렇게 네, 흘러가는 거예요. 예, 되게 재밌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기도할 때 말했던 프랑스는 프랑스, 네, 결이 달라요. 아, 여기는 그 왕정을, 프랑스 왕정을 완전히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왕정을 다 박살내버려요. 와, 네, 우리 명예혁명 때도 그 제임스 이슬 쫓아냈지만 어때요? 그 메리를 불러와가지고 왕정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폭군이 들어섰지만 그거를 억압하는 폭군을 쫓아내면 됐지 굳이 왕정을 뭐하러 폐지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계속 왕정이 유지돼서 오늘날까지 저기 영국은 왕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아, 그래서 그 네, 아시죠? 이제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로 간 거 아시죠? 그쵸? 아, 네, 예, 그래서 왕정을 완전히 원수처럼 여겨서 박살을 내버려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이후에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여간 미국은 애초에 뭐 왕이 없었으니까 그쵸? 네, 예, 이제 영국하고 계속 그냥 잘 지내는 요런 이제 그 역사로 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요런 배경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독립은 계몽주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청교도 정신이죠. 그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무엇이든지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군가 지키지 않고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나서서 그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청교도 혁명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들이 이제 영국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제 로크가 이제 사실 그거를 계몽주의적 언어로 경험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 거지 뭐 그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고 했던 거 봤었죠.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미국 독립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예, 그쪽으로 가서 시민의 자유와 질서와 권리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확립하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아, 네, 예, 그 이상의 무슨 뭐 혁명, 타파, 개혁 이런 것들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게 돼요. 미국은.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프랑스는 더 그렇죠? 예, 더 네, 구체제를 타파하자. 그 무너뜨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유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려면은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야겠죠. 그쵸? 예를 네, 들어서 여기 석유가 있어요. 휘발유가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불이 붙으려면은 누군가 라이터로 불을 땡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땡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휘발유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뭐냐, 그 차에다가 주유해 놓고, 네, 주유해 놓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때요? 시동 걸면 어때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차가 아, 가잖아요. 그쵸? 똑같은 네, 거예요. 이제 이런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이 붙으면은 요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 안에 마련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마련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독립할 때쯤 돼서 그 불을 땡긴 직접적인 그 사건
요인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요인에서 요게 그 불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독립의 불이 땡겨지기 시작해요. 네. 이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라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거대해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뭐 저기 그 처음에 플리머스에 청교도 그 분파들이 와서 세웠을 땐 어떻겠어요? 그냥 자그마한 마을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후엔 어떻게 해요? 막 청교도 막 본류가 넘어오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그쵸? 막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넘어오고 그쵸? 네.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13개 주에 184만 명이 사는 거대한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제 그런 식민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무런 그 트러블이 없죠. 그쵸? 네. 아무런 트러블이 없어요. 그런데 재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한 3명, 4명, 5명 낳았는데도 부모님 댁에 얹혀 산다. 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생기죠. 그쵸? 뭐 네. 다른 뭐 무언가를 떠나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가 임마. 아, 그냥 네. 뭐 원수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쵸?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라고 하는 게 너무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영국의 하나의 식민지로 그냥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예전엔 그냥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이즈가 커지는 요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이 가능할 만큼 그 인구나 뭐 산업 규모나 이런 것,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결혼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독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그 갖춰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충분히 사이즈가 갖춰져서 이제 뭐예요? 내 앞길을 내가 결정해야 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요인들, 요건들이 그 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한 필요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4만 명의 필요와 수요를 채우려면은 이제는 뭐예요? 현지에서 자기 현지 상황에 맞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수행해야 그러한 필요들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 시점이 왔는데도 영국 본토에서는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 마치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 독립시켜 주듯이 그래 그럼 너 독립해라 하고 독립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겠죠. 안 돼요. 그쵸? 왜요? 네. 야, 음.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그쵸? 지금 영국이 돈을 버는 루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식민지가 있잖아요. 식민지가 있으면은 식민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수입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산업 기반이 이때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생필품들이나 많은 것들을 수입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면은 기본적으로 차를 마시잖아요. 그쵸? 네. 그 중국 차 이런 거 홍차 그쵸? 인도에서 그 하는 그런 차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차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직접 수입하면은 좋겠죠. 그쵸?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네. 영국 본토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영국 본토의 수입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딜 들러요? 영국으로 먼저 갑니다. 본토로 먼저 가요. 네. 그 다음에 영국 배로 식민지에 실어 날라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비용을 더 많이 내고, 그쵸? 비용은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제때 공급하기는 어려워지는 요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을 할 때도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로 옆 지역인데 여기는 저기 영국 그 식민지가 아니라 뭐 스페인 식민지다. 이러면은 네,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뭐 스페인 배 옆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와서 이거 실어 가시오라고 하면 훨씬 싸게 그리고 많이 수출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영국 본토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입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 배로 실어서 영국 본토로 보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본토에서 이제 또 세금 무는 거예요. 세금 같은 거 징수하고 그걸 다시 어디로 보내줘요? 옆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국의 그 경제적 수입을 늘려주는 형태로 무역의 흐름이나 활동들을 굉장히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 구축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결혼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결혼 얘기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재현이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내도 낳고 아내도 얻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입을 이제 부모님이 그 수입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내하고 나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쓸까를 그쵸? 고민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써야 그 가정 경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네, 이러면서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반 이상 내놔봐. 네. 예, 그리고 내가 또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해줄 테니까 일단 부모님 손에 내놔봐. 이러면은 그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들이 이 미국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예, 아, 아무리 본국이지만, 그쵸? 이러한, 그냥 옆에 있는 그 식민지, 다른 나라 식민지에 다른 나라 배 써가지고 수출하면 훨씬 더 많이, 그쵸? 할 수 있고 좋은 가격에 또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 쉽게 들여다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저 본국에서 꼭 본국을 들려서, 그리고 이제 영국 배로 실어 날라서, 또 거기다 중간에 세금 물려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입이 오르지도 못하고 또 적기에 잘 되지도 못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게 초반기에는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때는 이제 어, 유럽 나라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했었던 이제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줄 어떤 강력한 해군력이라는 게 사실 필요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해군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영국 본국밖에 없죠. 그쵸? 네, 예,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래, 우리들의 경제적 이런 걸 좀 가져가고 그런 해군력을 크게 키워서 우리 좀 지켜주고, 예, 그러면 서로 윈윈이다. 이제 요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그냥저냥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던 거예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결혼했는데 이제 수입을 부모님이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하죠. 그쵸? 그런데 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네. 신혼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예, 네. 그래서 신혼집을 얻을 때까지 당분간 부모님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월세 개념으로 한 얼마 정도 떼드린 거로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처음에는 요게 이제 약간의 윈윈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번거롭고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영국까지 보내고 이거 왜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어때요? 아이고 막 프랑스, 네덜란드 막 이런 애들이 바다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사방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아우 저기가랑 우리가 지금 경쟁할 때는 아니 그쵸? 아, 저거 영국 우리 본국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그래도 좀 바다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아 그래 그래 좀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좀 그래서 안보를 좀 보장받고 서로 좋은 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본국의 부를 추구하는 정책이 영국 그 본국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그런 그 부를 가지고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해군력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 해군력을 갖고 뭐예요? 식민지 여러 곳에 있는 식민지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무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돌아갔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미국이 독립하는 이제 고 초입까지 불만은 조금씩 있죠, 그쵸? 불만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래도 서로 윈윈이다 하면서 아, 네. 그냥저냥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이제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들어 결혼했는데 새들어 사는 거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세 정도는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그래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그 씀씀이가 커졌다면서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써야 되고 저런 데 써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이고 하니까 월세를 지금의 한 두 배, 세 배로 늘리겠다. 아, 이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아, 아무리 부모님이시지만 그 부모님 네. 사정으로 해서 저희 신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유럽이라고 하는 그 본토에서 큰 전쟁이 연달아 막 일어나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군비를 더 확충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허용이 되고, 그쵸? 이랬었던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세금들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식민지에다가 물리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쭉쭉쭉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이 참여한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일어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승자는 영국이 사실 승자기는 해요. 영국 아, 본국이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네. 승리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전쟁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비용도 있고 또 이게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은 승리를 네. 하고 나니까 그 대가로 뭐가 생겨요? 새로운 땅이 생겨요. 네. 새로운 땅이 생기면은 거기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아, 네. 그쵸. 네. 지키려면은 거기 군대 파견해야 되고, 네.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아, 미국한테서. 그쵸? 여러 식민지에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든지 조금씩 더 내가 걷어야 알겠어. 되겠죠. 그쵸? 네. 예, 이게 이제, 아, 그니까 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승리했지만, 그쵸? 새로운 땅덩어리도 생겼고, 여기 가서 또
지켜야 되고 지키기만 해요. 개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개발도 네,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서 군대를 얼마만큼 또 양성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 비용 뭐 이런 거 했을 때 도저히 뭐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자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식민지 이제 식민지가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책을 이제 발행할 때 인지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세금을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인지를 발행했을 때 예전엔 세금이 없었다면은 인지를 발행할 때 거기에 세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나 2,000원씩 세금을 물린다. 이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문서에 사실 인지를 붙여야 이제 그게 공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행하는 모든 문서마다 영국에는 수입이 1,000원, 2,000원씩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영국 본토에서 통과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거대한 규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해당하는 모든 어떤 그 발행되는 문서에는 다 인지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마다 1,000원, 2,000원씩을 뭐 다 붙인다고 치면은 그거 한 나라 규모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를 이제 붙여서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 또 더 뒤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차예요. 차에도 과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세하고 간접세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본국에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다 이거예요. 왜 많이 걷어가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땅이 생겼어. 아, 여기 지켜야 돼. 여기 개발해야 돼. 근데 네. 돈 나올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 영국 뭐 본토도 그쵸. 요만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식민지 이런 데서 그 상업 활동들에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세금을 콕콕콕 박아가지고 돈을 얻어야 우리가 해군을 또 늘리고 또 우리 군대도 양성하고 거기에 뭐 기술자도 파견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려면은 이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영국이 하여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본토에서도 일어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일어난 그런 전쟁인데 그 뭐 영국 유럽 본토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거기는 뭐 승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뭐 그런 전투는 아니었고 왜냐면 영국이 막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참여도 합니다. 참여는 하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 데서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 이거 승리하면서 여기 인도와 캐나다 대부분,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 일부분,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북미 대륙에서는 사실상 스페인 쪽 약간 빼고는 영국밖에는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그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하면은 어때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미국 있으면은 그쵸? 네. 처음 초기 13주라고 하면은 요 정도잖아요. 그쵸? 네. 요 정도예요. 근데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여기 플로리다 지역 포함해서 여기 캐나다 이 지역까지 이 지역 여기 알래스카 네. 빼고 여기 미시시피강 또 동쪽으로는 또 여기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쪽으로 이만큼이 다 영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요만큼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째요? 이따만해진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영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할 해군력이 예전에 몇 배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쵸? 네. 예, 이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처음에 전쟁에 승리했고 예전에 그러니까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원래 프랑스가 먼저 자리 잡았던 데거든요.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지금도 불어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세력과 현지 인디언 주민들이 합세해서 그 영국과 전쟁을 벌였던 싸움이다라고 해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배하고 캐나다가 영국의 소유가 되게 되다 보니까 승리하고 난 뒤에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드디어 이제 프랑스와 원주민의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만세를 부릅니다. 네. 이제 뭐예요? 우리를 위협하던 적들이 사라졌구나. 이 전쟁의 승리로 만세를 부르는데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이제 부메랑이 본국으로부터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겁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빚을 진 데다가 새롭게 다스려야 하는 영토가 한꺼번에 너무 크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만들어서 식민지에 연달아서 부과하는 스텝을 밟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식민지에 결정적으로 이제 반발을 샀던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인지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네. 같은 경우는 신설 세금이니까 그러면 식민지에 우리가 이런 거 시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한다거나 어떤 뭐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전혀 없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승리했다 이렇게 하고 와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식민지 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국 입장에선 이해가 되죠. 그쵸? 네. 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보를 지켜줬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생겼으면 당연히 더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지만 식민지 입장에서는 설령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뭐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 얘기했었죠. 그쵸? 네. 이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 통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새 들어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새 들어 네. 살고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요즘 뭐 여기 사정이 이러하고 그죠? 아, 네.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가셔야 돼 하면서 뭐 근데 뭐 이러저러해서 지금 어 나올 만한 그런 재원이 너희들 미안하지만 월급밖에 없다. 아, 나중에 아버지가 저기 좀 잘 되면 더 크게 갚아주겠다. 뭐 이러면서 다음 네. 달부터는 50만 원 내던 거를 한 80만 원만 내기로 하자. 또 이러면 또 그래, 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네.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마치 세입자한테 일방 통보하듯이, 80만 원. 재현아, 너 다음 달부터 80만 원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일방 통보. 받아들이고 싫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식민지로서 그렇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은 기본적으로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새로운 세금이 부여되는 것을 뭐예요? 그 시민의 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 물려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서 인지세였을 거예요. 인지세가 그런 식으로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식민지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이거 뭐냐? 그래서 대표자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에 일반 과세하는 게 어딨냐?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막 이런 것도 벌이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영국 의회에서 그거를 받아줍니다. 네. 의외로 신사적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그러한 전통이 불문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반격을 하진 않아요. 맞다. 대표자 없는 과세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이 조처를 다 취소시켜줘요. 아, 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쵸? 네. 근데 왜 독립으로 갔지 싶죠, 그쵸? 네. 근데 이게 포기할 수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갈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쵸? 네. 예, 네. 포기하는 듯 하면서 다시 뒤통수를 칩니다. 오히려 더 큰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요. 받아주는 데서 취소시켜주는 듯 하면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데 동시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민지에 대해서는 식민지 대표의 동의 없이 본국에서 일정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아, 그러니까 대표자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는 맞지만 그거는 어디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본국에 국한되는 것이고 식민지 사람들에게까지는 확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법적인 근거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자 없는 우리의 대표자 의견 반영 없이 제정된 거니까 불합리해요라고 주장해도 이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안 받아주겠다.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본국에서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식민지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우리 돈지갑을 쥔 힘, 우리 그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 네. 중세 말기에. 우리가 원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세금, 지금 나라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세금 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거 폐지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의회에 그 뭐냐 힘을 갖게 되고 이러이러한 쪽으로 흘러왔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식민지도 동일하게 어떤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어? 식민지는 그러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네. 이렇게 아,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앞으로 본국에서 제정하는 법들, 그리고 그 법들이 뭐 지금은 세금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법, 저런 법, 저런 법 해서 제정이 된다고 해도 못 듣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히 폐지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없죠. 되는 거죠. 그쵸? 네. 영국 그 의회 본인들은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의회 그 주의를 탄생시켰으면서 식민지에는 허용 안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주민들은 뭐예요? 이러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치권도 박탈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본국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이나 뭐 정책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식민지, 그쵸? 자유가 없는 그런 어떤 거의 노예 이런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이 확 느껴지게 됩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참 소망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혹 데려갔다가 더 큰 혹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오히려 어때요? 이 이후로는 어떤 법이 제정돼도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자치권의 박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한 이제 재반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말했던 것처럼 더 진전이 돼서 이제 독립하자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